네오 메디컬배 오픈장기 최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안지민, 해설의 장기업입니다. 지난 시간 최진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A조에서는 허금산 최진호 선수가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B조에 속한 선수들의 8강전이 진행됩니다. 네, 현재 이근대 김희상 그리고 이한울대 차성균 선수가 8강에 올라왔죠. 치열한 접전을 통해 올라온 선수들인 만큼 쉽게 경기를 내줄 생각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B조 대결도 기대가 되네요. 네, 특히 B조 같은 경우에는요,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현재의 결과만 본다면 정말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임대빈, 정국봉, 박영환, 김동학, 정원직 등 장기 최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그룹이었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며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결과는 선수 개인 시간이 10분으로 진행된 속기대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기대국에서는요, 감각적인 행마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에 선수들이 정확히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탈락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고 있죠. 그 결과가 계속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진표 화면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된 경기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본선 32강전부터 방송 기전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화면은 16강전 이후부터 대진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A조에서는 허금산 최진호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해 있고 오늘부터는 B조 8강전이 진행이 되죠. 이근대 김의상 선수와 이한울대 차성균 선수입니다. B조 결과만 보면요, 신선하게 느껴질 만큼 이변이 참 많이 나온 그룹이죠. 오늘 고비만 잘 넘긴다면 입상권에 진출을 하게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먼저 출전 선수들 프로필 확인해 보시죠. 한 해는 김희상, 초는 이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귀마 공격형 대 귀마 수비형 기풍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출전했습니다. 김희상 선수는 3회 세계인 장기대회와 히어로 클럽배 프로기전에서 16강에 진출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근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입단한 선수입니다. 준결승 진출을 놓고 만난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네오메디컬배 오픈장기 최강전 김희상 선수와 이근 선수의 B조 8강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B조 8강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희상 선수 대 이근 선수인데요. 네, 이근 선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누가 이 아마에서 갓 프로로 데뷔한 신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정말 첫 이 프로 데뷔전 이후 지금 파죽지세의 기세로 이 8강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근 선수의 우승을 또 점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첫 경기에 이제 첫 기전 참가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프로 선수로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자, 지금 현재 귀마 포진으로 두 선수 지금 기물을 포진을 네, 수를 두고 형성을 있습니다. 했죠. 네. 일단 초에서도 그렇고 한에서도 그렇고 귀마 후 면포로 해서 빠르게 이 변형 포진을 갖출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초에서는 중앙상에 진출했고 한에서는 이 귀상 진출 후에 이 우진에 있던 한차가 두 칸 안으로 들어섰는데 네. 뭐 이런 수는 딱히 공격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기물이 이제 여차하면 초에서 귀상에 올라왔을 때 또 좀 묶일 수 있는 형태 같은 것도 이제 풀어내는 효과도 있고요. 네, 이근 선수는 지금 차를 한 칸 올라섰고요. 지금 궁을 내리면서 찾기를 또 네, 열었습니다. 확보하는 느낌인데요. 네. 뭐 여차해서 이제 좌진 쪽으로 달려가는 수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두 선수가 서로 기물이 묶이지 않게 좀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 지금 32강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김희상 선수는 32강전에서 김준호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 16강전에서 박영환 선수를 승리했어요. 정말 박영환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다니 역시 김희상 선수 강력한 선수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죠. 또 그런가 하면 이근 선수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어떻죠? 그렇죠. 32강전에서는 임대빈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또 16강전에서는
정국봉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지금 8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두 선수 하면 또 엄청난 강자인데 네. 정말 이 두 선수를 또 이기고 그 정국봉 선수, 임대빈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근 선수가 엄청 정말 수연구를 많이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이근 선수는 좀 독특한데요. 보통 초에서 선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좌진 쪽에 이 진마호 면포를 놔서 정형 포진을 두고 이제 한해 어떤 양차 합세를 시도한다든지 이러는데 김희상 선수는 근데 포진에 좀 강한 선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변형 포진을 두는 판단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지금 김희상 선수와 이근 선수 찾기를 본인의 전략대로 지금 그 길로 지금 진출을 한 상태고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희상 선수는 일단 중앙상이 나오지 않은 수 대신에 귓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금 좌진 쪽으로 모아놓은 초의 양조를 오히려 때릴 수 있는 좀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렇죠. 네, 이렇게 면포를 앞으로 띄우면 상길이 자연히 제거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방어도 좀 무난히 되는 국면이고요. 또 여차하면 궁중으로 이제 우측 사가 붙고 이제 포를 하포로 분할한다면 또 오히려 상을 위협하는 형세가 돼서 일단 공방에 있어서는 이근 선수도 좀 방어하기도 좋은 형태가 됐고요. 자, 지금 김희상 선수가 차를 네, 중앙으로 이동시켰는데 네, 뭐 이수는 뭐 특별한 뭐 깊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상대의 응수를 묻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네오 메디컬배 오픈장기 최강전 B조 8강전 경기입니다. 자, B조 굉장히 막강한 그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B조의 이제 선수들만큼 또 B조가 이번에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근 선수가 그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예, 한에서는 일단 귓상이 결국 타격점이 될 수 있으니까 뒤로 후퇴했고요. 역시나 김희상 선수 면포가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차를, 위협하는 네. 모습이니까 한에서도 차를 이동했고요. 아직 초반까지는 서로 그렇게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진 않아요. 네, 이근 선수의 다만 좀 독특한 행마를 본다면 좀 이렇게 초반에 빠르게 차를 이제 좌진 쪽으로 침투시켰다는 점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물론 우진 쪽은 이제 좀 차가 없다라는 단점이 됩니다만 장기 두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귀마 쪽 방향은 잘 안 뚫린다는 이야기가요. 네, 보통 귀마 쪽에서 이렇게 지금 형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양조리도 지켜지기도 하고 또 뭐 선수 효과는 없어도 한 수 빠르게 두기 때문에라도 초에서는 우진 쪽은 신경을 안 쓰는 대신에 여차하면 좌진 쪽에서 대차 후에 이제 좌진 쪽의 공격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초차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상황이고요. 자, 지금 조를 한 칸 진격을 시키면서 차를 쫓아냈고요. 네, 한에서는 일단 그냥 뒤로 잠시 빠졌는데요. 이수는 이제 여차하면 또 우진 쪽도 방어하면서 또 여차하면 살을 그런데 여기서 그냥 궁중으로 넣음으로써 네, 공격 방향을 좀 우진으로 좀 확립한 느낌인데 이러니까 이근 선수는 또 중포로 한 바로 차를 네. 이동시키고 쫓고 좌진으로 이제 좌진에 이근 있었던 선수가 차를 또 이동시키네요. 이제, 네, 네, 김희상 선수 일단은 지금 좀 두텁게 두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 김희상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둘 때는 또 기물을 잘 던질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선수 효과도 잘 내는 선수인데 오늘은 하늘 잡은 만큼 좀 두텁게 두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선수의 오늘 경기 컨셉인 것 같고요. 이근 선수는 일단 초반은 무난하게 시작하되 중반 이후의 싸움을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근 선수가 지금 우변으로 지금 가 있는 저 차가 네. 초반에 이동을 해서 어떤 공격을 펼칠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한에서는 어쨌건 1.5점의 덤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여기서 맞불 작전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수순의 정비상 이제 차가 나갔다가 후퇴해서 일단은 좀 상대 응수를 묻겠다라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한 선수가 이제 진출을 하려면 한 선수가 맞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차대만 이루어졌을 뿐이고요. 네. 그렇다 할 공격은 지금 펼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두 선수가 졸병을 모아놓은 방향도 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상당한 긴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김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에 마가 진출해서 한번 초차의 행마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좀 초차가 움직일 자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죽느냐 하면 그렇죠. 이렇게 뒤로만 빼도 졸병을 우측으로 위로 올리면 차에 또 통로가 확보가 돼서요. 그렇죠. 뭐 특별히 기물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근 선수가요. 네. 자, 김희상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항상 서글서글 웃는 모습만 보다가 또 오늘 저렇게 경기 대국장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남다른데요. 그렇죠. 이 김희상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또 방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어를 잘 하는 선수라 또 영어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희상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B조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이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두 선수가 올라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김희성 선수는 또 앞선 이 경기에서도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많은데 다만 좀 다소 기복이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8강까지 또 무사히 진출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정상급 컨디션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희상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는 좀 높은 위치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고 이근 선수는 제일 장점은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전략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물론 이근 선수가 이렇게 중국 장기에 또 고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국 장기에 있어서는 이번이 정말 또 첫 프로 기전 출전이기 때문에 이 프로 기전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이변인데 거기에 이렇게 높은 성적까지 내고 있다. 앞으로는 이 선수에 대한 아주 적색 경보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두 선수가 다 차를 지금 우진형으로 네, 이동을 시켰는데요. 일단 이근 선수는 한 차가 우진 쪽에 좀 애매한 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 같고요. 이제 계속 긴장시키는 수를 두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졸이 한 칸만 전진해도 또 좀 모양상 기분 좋은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김희상 선수가 아예 면포로 이동해서 공략 당할 소지를 없앱니다. 네. 네, 지금 모양만을 놓고 본다면 뭐 두 선수가 특별히 누가 확실히 유리한 모양이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러운데 네. 그러나 차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초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두 선수 아직까지는 공격을 강하게 펼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김희상 선수가 병을 중앙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에 두 선수가 서로 뚫을래야 뚫기 힘든 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게 졸병들이 너무 두텁게 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근 선수가 조금 더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에서 좀 병을 흔들고 기물을 그렇죠. 취한 다음에 적진에
침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졸이 움직였는데요. 좌진 쪽에 졸 움직인 라인으로 이 초의 하포가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진마가 움직여서 한의 어떤 좌진의 응수를 무는 수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형세만을 놓고 보면 한이 조금은 더 답답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의 방어 아직까지 좋습니다. 포를 넘겨서 다시 한번 올라온 조를 견제를 합니다. 네, 김희성 선수가 일단은 포로 더 졸이 진격하지도 못하게 막고요. 동시에 이제 간접적으로 뒤에 있는 막까지 위협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그냥 좀 무난하게 그림을 잡는다면 그냥 졸을 좌진이나 우진 쪽에 있는 이 졸들을 합졸시키거나 아니면 졸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근 선수도 같이 지금 포를 넘기면서 네, 그러네요. 이근 선수 좀 여기서 라인이 고착화되는 부분은 별로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 네, 여기서 글쎄요. 이렇게 말을 후퇴를 시킨 것이 일단 한에서는 초의 응수를 계속 묻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합조를 하게 되면 또 졸과 마 라인이 같이 묶이게 되니까 좀 일단 김희상 선수는 상대에게 우영을 강제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근 선수는 여기서 졸을 움직이나요? 물론 마가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면 또 병에 이리저리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네. 지금 안전한 자리로 한번 모았고요. 네. 네, 이번에는 또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네, 이 수도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엔 큰 뒷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에서 이제 다음 수에 이제 좀 여차했을 때 한 차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면 이후에 이 포가 넘어와서 이쪽 들어섰을 때 차가 들어서면 포로 조를 취한다든지 좀 이렇게 간접적인 위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좀 모양새에 있어서 초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희상 선수 지금 좌진영, 우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근 선수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가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 간에 여기서 좀 싸움을 먼저 붙였다가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국면 같네요. 초반에 원래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경기가 조금 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들마다 보통 선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를 잡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먼저 안전하게 포진을 구축한 이후에 다만 한 수 먼저 중반 전투에 돌입하겠다라는 선수들도 있어서요. 최근의 양상에서는 좀 극단적인 공격형보다는 좀 밸런스를 갖춘 좀 균형 잡힌 공방을 좀 펼치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장기업 위원은 수비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원악마 포진을 두다 보니 네. 물론 원악마 포진도 엄청 공격적으로 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박영환 선수도 공격적으로 잘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수비형으로 두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공방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거죠. 예, 말씀드린 사이에 김희상 선수는 일단 좌진 쪽으로 포를 이동시킨 모습인데 근데 이근 선수가 지금 포를 이동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병을 걸었는데 그 수가 뭐 위협적이다. 왜 이동하기 위해서 그냥 간 건가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두 선수가 확실한 어떤 실수나 틈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다만 기물들을 재배치해 가면서 한쪽에 실수를 유도하는 모습인데 네, 이근 선수는 여기서 졸병 싸움을 붙입니다. 이 수의 의미는 결국에 3병이 있는 이상 그렇죠. 예, 싸움을 걸어도 결국 이근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다고 본 것 같고요. 좋은 판단입니다. 일단 여기서 졸병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양졸 대 양병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마가 가세한다든지 했을 때 결국에는 좀 이렇게
기물이 방어하기에는 용이치 않은 국면이 돼서 자, 좌변으로 이동했던 마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또 귀마로 올라와서 이제 공격적인 네. 태세를 갖추려고 합니다. 네, 김희상 선수의 해법은 여기에서 오히려 양귀마로 그렇죠. 모양을 네.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수를 보면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각 포진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제 양귀마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이 좀 다소 약한 대신에 이제 좌측면, 우측면의 방어가 좀 좋기도 하고 좀 마가 노려질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오히려 한에서 점수를 지키기 위해는 좋은 형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양찬만 아니면. 네, 지금 형태를 본다면 오히려 김희상 선수는 지금 궁이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양귀마 형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좌변 쪽에 있는 병도 좀 무사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영도 그런데 어, 여기서 일단 이근 선수가 또 한번 싸움을 겁니다. 일단 포로 이제 마의 벽을 막으면서 좌변 쪽에 병을 노리러 가겠다는 판단인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선택인데 뭐 이렇게 저 병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또 진출을 하면서 또 네. 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졸병을 같이 대사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또 김희상 선수의 판단 좋습니다. 졸병대가 조금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두 선수가 이제는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근데 이근 선수는 본인이 조를 올리면 결국에는 응수를 김희상 선수가 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네. 정말 저 양귀마가 또 이번에는 고등마로 진출함으로써 이제 좌변 쪽의 병은 결국 살리기 어려운 대신에 계속해서 졸병의 응수를 묻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희상 선수의 생각이고 이근 선수는 이에 질세라 좌진 쪽의 졸이 한 칸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한 칸만 더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기물이 양거리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희상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김희상 선수 지금 양귀마를 두고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편으로 이렇게 귀마에서 양귀마로 전환한 형태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숙지하시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제가 이번 대회를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면서 네, 진짜 다양한 수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좀 기전이 더 자주 열리고 대국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선수 효과를 내는 포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수단도 점차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희상 선수의 첫 번째 초읽기가 지났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벌써 중반 이후로 돌입한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기물 교환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차 서로 교환 이후에 졸병 서로 하나 교환된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근 선수는 이 멱을 막았던 포가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돌아왔고요. 우선 귀환을 시켰습니다. 먼저 조를 좀 진격을 시켜서 양거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를 먼저 좀 귀환을 시키네요. 그러게요. 네. 여기서 조를 이렇게 올리는 수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추후에 이제 포가 좀 갈 다리가 끊긴다라고 김상 선수는 좀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근 선수가 지금 포를 귀환을 시켰고요. 네. 자, 다시 또 포를 한번 아예 더 한 번 더 움직이죠. 해서 예. 이러면 귀마로 내려가는 수가 좀 합리적이죠. 그래야 좌변 쪽에 병도 지켜지고 이제 또 노려지고 있던 귀마 이 진출해 있는 마의 행마도 안전해지니 아무래도 마가 이제 귀마로 복귀하는 수가 그렇죠. 네, 역시나 귀마로 지금 복귀를 합니다. 네, 다만 여기까지 형태를 놓고 보면 글쎄요. 이근 선수의 공격에 대해서 김희상 선수가 좀 잘 막아내고 있는 형세죠. 오히려 김희상 선수가 또 귀마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근 선수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임이 틀림없어요. 네, 이렇게 이근 선수가 정말 뭐 연륜이라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경험이 많은 이 기성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짜임새 있는 수읽기와 또 포진의 어떤 포석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주 아마추어를 이제 또 지망한 선수들에게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추어로 오랜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프로로 입단해서 바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좀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대회 프로로 출전한 첫 대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 이 한에서 이 병이 귀마 쪽 방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일단은 이 병을 좌진 쪽으로 붙였는데요. 이 수가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병이 붙였을 때 졸로 이 말을 노리러 가면서 이 말을 후퇴시킨다든지 위협하는 수가 있고요. 우선은 다시 포를 넘기면서 네, 오히려 김희상 선수가 여기서 한번 싸움을 먼저 걸어보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조를 전진시키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를 전진시켰다가는 마가 또 빠지면서 좀 약간 기물이 다시 서로 이제 두 개가 이제 이근 선수가 묶이는 모양이 돼서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 이렇게 되면 천상 뭐 말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약간 모양상 좀 이근 선수가 여기서는 좀 좋지 않은 모양인데요. 대신에 말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말을 손으로 짚는데 앞으로 네, 앞으로 나간 수가 맞습니다. 여기서 한에서 이 귀마로 우진 쪽에 있는 조를 취할 수는 있어요. 우진 쪽에 조를 취할 수는 있는데 네, 바로 예, 취하고요. 그러면 초에서 다시 마가 나가서 뛰어서 면포를 노리러 가는 수가 있고 네. 뭐 귀쌍으로 막는다든지 한다면 이쪽에 있는 하포가 좀 넘어와서 괴롭혔다가 이쪽에 조를 좀 모아서 전진시키는 수도 가능하긴 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근 선수가 그렇게 되면 말을 진출시킬지 저희가 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선택의 네. 여지가 없어요. 지금 조를 하나 공짜로 죽인 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김희상 선수가 면포를 이탈을 시킨다면 그것은 또 그거대로 일단은 뭐 성공이라긴 그렇지만 상대의 어떤 방어를 급속도로 약화시켜서 좋고요. 면포가 저쪽 좌진영으로 가서 또 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아니면 또 우측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서 한 번 정도 한 수 버는 수가 가능은 한데 지금 초의 생각은 이렇게 되면 지금 어쨌건 기물들이 엉켰거든요. 그래서 네. 초에서 중앙 졸 쪽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전진시키는 수가 가능해요. 얼핏 생각하면 이 좌변 쪽에 병이 따라 붙는 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포가 넘어왔다가 반대 자리로 넘어오는 식으로 괴롭히면 지금 여기서 근데 이근 선수는 싸움을 겁니다. 네. 긴상을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중앙에 졸이 이제 오히려 모여서 면포 쪽을 좀 긴장시키는 수를 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자, 먼저 조를 진격시킨 이근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김희상 선수는 졸병 싸움을 먼저 받아줄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글쎄요. 이 김희상 선수 입장에서 굳이 지금 받지 않아도 그렇죠. 네. 물론 또 이렇게 근데 여기선 받아도 좀 답답한 국면이고 네. 받지 않아도 좀 답답한 국면일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네, 지금 한해 김희상 선수 두 번째 초읽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심이 깊어지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 졸병 싸움을 받아줘도 좀 어렵고 싸움을 받지 않아도 또 이제 귀마 쪽을 압박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희상 선수가 여기서 장구하는 것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이근 선수가 조리 지금 앞으로 진격을 했고요. 네, 여기서 어떤 수를 두어야 좀 손해를 보지 않을지 좀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초에서 한에서 졸병 싸움을 받아주면 긴 상으로 뜨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포가 지켜지는 행마를 하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김희상 선수가 궁을 틀었습니다. 이러면 졸병 싸움이 일어나도 이제 포가 바로 피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근 선수는 또 졸병 싸움을 먼저 걸고요. 여기서는 병으로 받아줬다가는 또 졸이 전진하면서 휘젓고 다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귀마가 진출해서 막는 게 좀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근 선수 또 다른 행마를 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근 선수가 여기서 어떤 수를 둘까요? 예, 긴상에 한번 떠보는 수도 가능은 하고요. 중앙상에 긴상으로 떠서 이 면포를 네, 역시 여기서 한번 좀 상대 응수를 묻는 수. 장기를 둘 때 네. 이제 상대의 응수에 대해서 좀 뭐 요행수라기는 좀 그런데 해도 딱히 손해를 보지 않는 수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에서는 긴상을 한번 떠보는데 여기서는 포가 하포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한번 초차를 노려볼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하포로 내려가는 수가 조금 더 안전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변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시 김인상 선수도 한번 네, 차를 걸어 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좀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라는 네. 것이 김희상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다시 또 이근 선수도 차를 두 칸 들어서면서 말을 걸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귀마를 이렇게 묻는 수도 좀 아프고요. 여기서 귀마가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한다면 초에서 이 귀쌍이 뒤로 백하면서 이쪽에 병을 노리러 가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포로 취할 수는 없어요. 바로 위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병이 좀 노려지는 수도 아프고 귀마가 견마로 빠져서 나간다면 또 상이 뜨면서 이쪽에 마도 노리면서 좀 괴롭히는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는 좀 형태가 조금은 김희상 선수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근 선수가 또 차를 두 칸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 궁성 바로 옆이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김상 선수 입장에서는 또 궁을 또 다시 보호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사이에 김희상 선수는 포를 띄워서 좌진 측에 있는 초상과 이 초조를 위협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마가 내려와서 이렇게 상을 지키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좌진 쪽에 있는 마가 빠지면서 또 응수를 무는 수도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네, 이근 선수의 판단 좋은데요. 오히려 상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조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에서 초상을 취해야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히려 저 진격한 졸의 어떤 노린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졸이 지키고 있던 이 병이 지키고 있던 그렇죠. 가치가 커서 졸병 싸움을 받아준 거고요. 사실 지금 좌변에 있던 병들이 김희상 선수 초반에 3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흩어지면서 이근 선수가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근 선수가 아주 졸병 싸움을 좀 지혜롭게 잘 했고요. 막상 이렇게 또 마교환까지 일어나고 보니까 김희상 선수는 귀마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방어가 좀 불리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좌진 쪽에 귀마가 복귀해서 좀 상을 지키는 모양은 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마가 없었다면 진짜 또 아찔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또 침투를 해서 포로 상을 취하면서 일단 상이 죽게 되면 이 아까 상황에서는 또 궁이 돌 자리도 아주 애매해서 네. 차로 막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근 선수는 또 이용해서 초차가 왼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는 한 상이 움직여 달라는 거죠. 한 상이 뭐 이렇게 이선 이 곁상자리로 빠지면 네. 바로 포로 노리러 달려가니까 또 앞으로 움직인다 해도
이 경우에도 일선으로 이제 포를 노리러 갈 것 같거든요. 자, 역시나 지금 이근 선수 차를 지금 네,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면 일선의 포를 물론 귀마가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우측의 하포가 이 우측의 한의 귀상을 친다면 귀마가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을 때 또 포를 취하면서 초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상 선수는 여기서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측의 포가 좀 복귀하는 판단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상을 네, 지금 귀상으로 해서 일단은 방어하는 부분을 가세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이번에는 글쎄요. 자, 이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럼 오히려 더 지금 진출을 할 수 있는 네. 루트가 생겼는데요. 그렇죠. 네. 이 귀마가 고등마 앞자리로 가서 이제 고등마 자리로 가서 공격하는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그야말로 진출해서 지금 이수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다음 수에 이 마로 귀상을 취하면 한마가 그 마를 취했을 때 네. 하포로 이 귀상을 취하고 또 들어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포가 복귀한 수가 제가 봐도 맞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금 초가 기물들을 이렇게 투입시켜서 이 좌진 쪽에 포를 잡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김상 선수도 기물을 모아서 방어하는 판단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근 선수는 차를 또 후퇴를 시키겠죠. 네, 이근 선수가 어디로 차를 후퇴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글쎄요. 말을 이 수의 의미가 뭘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귀마 쪽 자리 위에 초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귀마가 중앙으로 뛰어서 이 귀마를 좀 괴롭히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면포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포가 계속해서 이근 선수가 몰아붙입니다. 네오 메디컬배 오픈 장기 최강전 8강전 비주오 경기죠. 자, 이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정말 가장 돌풍을 일으킨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이변을 일으킨 다크호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희상 선수가 오늘 이 선수의 돌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근 선수 중앙상에 복귀했는데 중앙상에 복귀한 수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좌진 쪽으로 이동해서 포의 응수를 또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김희상 선수는 여기서 또 다시 또 차를 이동시키면서 이 수를 둔 의미는 제가 보았을 때는 차면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한 칸 올려서 이제 초마의 행마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초의 귀상이 이제 초의 상이 이제 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근 선수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네. 포를 이동을 시키면서 말을 거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 하나와 그런데 마상 교환이라 하긴 좀 조심스러운 게 초도 이 중앙상에 걸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서로 간의 수읽기가 좀 드디어 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내 수읽기가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전투에서 싸웠을 때 지면 되게 아픕니다. 지금 일단 초에서는 중앙상이 뛰어서 면포를 걸어보는데 이때는 뭐 면포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선 자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옆으로 빠졌네요. 지금 형태를 놓고 보면 네. 이근 선수가 계속 기물들을 투입시킴으로써 지금 여기서 초의 귀상을 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한에서도 이러면 우측에 있는 졸은 취할 수 있는데 그 지금 귀상의 위치가 좀 좋기도 했거니와 네. 좀 기물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한에서 일단 이 상을 노리러 가보는데
초에서는 하포를 움직여서 상을 한번 방비하고요. 지금 초에 이 진출해 있는 이 두 번째 상이 아주 무서운 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좀 다른 기물만 없으면 이제 차가 또 상을 취하면서 입궁하는 수도 나중에는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런 상이 아주 무서운 상입니다. 이 여차하면 외통을 부를 수 있는 상이라서 이근 선수는 일단 김희상 선수는 조를 취했고, 네, 여기서는 이근 선수가 일단 이 상이 복귀하는 모습이죠. 자, 계속해서 지금 두 선수 기물을 이동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거리가 가능하네요. 네. 다시 또 양거리에 걸고 있고요. 지금 이 양거리는 좀 확실히 얼핏 생각하기에는 김희상 선수에게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근 선수가 지금 상을 뒤로 후퇴시킨 반면에 그 틈을 타서 또 네. 김희상 선수가 말을 네, 이동시켰거든요. 놓치지 않고 노린 판단 일단 좋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상 중에 한 상을 주어야 될지 아니면 좀 다른 공격수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만회해 가야 할지. 또 다시 네. 고민을 해야겠네요. 김희상 선수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초읽기를 계속 소진한 상태여서. 네. 네, 지금 여기서 이근 선수도 초읽기를 한번 소모했는데요. 자, 두 선수 계속해서 지금 초읽기를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이근 선수는 이제 살을 치는 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양상이 걸렸기 때문에 한 상을 살리려기보다는 일단 상에 하나 살을 취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한에서 물론 다른 상을 취했습니다만 또 여차하면 초상이 빠져나가면서 병 하나 정도를 더 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다시 또 나오면서 병을 취했네요. 네, 여기서는 물론 마장군을 치고 한에서 좀 이제 해서 궁을 또 한번 웅수를 물은 다음에 취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병으로 상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네. 병으로 바로 기물을 취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양이 형태가 되고 보니까 좀 아무래도 한에서 얼기설기 기물들이 이 우진 쪽에 궁을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근 선수가 귀포가 위로 올라오면서 마장을 치는 수도 방지함과 동시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 우진에 있는 항궁을 좀 위협하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김희상 선수는 병을 이제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근 선수가 중앙에 이제 마를 빼면서 이렇게 되면 마, 상, 궁이 한에서 전부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형태를 놓고 보면 이근 선수가 되게 좋은 그림을 잡았습니다. 네, 이러면 초차가 나중에 이제 말을 잡으러 가도 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또 여차하면 2선짜리에 있는 궁을 노리는 수도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면포로 살을 취했습니다. 이 수는 실수죠. 김희상 선수가 이러면 차장군을 부르게 되면 네. 순간적으로 그렇죠.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시 차가 네. 이렇게 잡히죠. 이러면 너무 이근 선수가 좀 수가 성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지금 살을 포로 취하면서 이 수가 오늘의 이근 선수가 여기서 큰 실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총 대국 시간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점수로 승부를 가르게 될 것 같은데 이근 선수가 큰 실수가 나왔는데 누가 이길지 점수 계산을 하는 모습이죠. 한해 김희상 선수가 149습 13.5점 점수승입니다. 네, 정말 김희상 선수가 최종 승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B조에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위를 확보하는 김희상 선수인데요.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대결을 펼쳤던 이근 선수. 이번 대회 다크호스였는데 잘 싸워줬지만 점수 차이가 컸어요. 그래도 8강까지 진출하면서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근 선수 아마추어 선발전을 걸쳐 본선까지 올라왔는데요. 8강에 진출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희상 선수를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욱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오늘 승리한 김희상 선수는 입상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 최고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요. 그리고 이근 선수도요, 프로 데뷔전이었던 이번 대회에서 선전하면서 장기 고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장기업 위원은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오늘 경기는 이근, 김희상 선수의 귀마전이 펼쳐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변형 포진을 구사했는데 방어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며 중반까지 매우 팽팽했습니다. 백수 넘어서야 서로 본전투에 돌입했고 이 와중에 이근 선수가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며 오늘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후반에 실수가 나오면서 김희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김희상 선수의 침착함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쉬웠던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쉬웠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한에서 직전에 이 병을 안으로 당겼고 초에서는 이쪽에 있던 마가 중앙으로 복귀하면서 이쪽에 우측의 귀포가 마와 상 그리고 궁을 모두 위협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 궁자리가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한에서 이렇게 포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모양을 잡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근 선수가 실수가 나왔죠. 이 초의 면포로 살을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차장군이 바로 나오면서 포의 멱이 해소돼서 네. 초차가 죽으면서 경기가 뒤집어졌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근 선수가 어떤 수를 두었으면 좋았을까요? 바로 이 초차가 일선으로 내려가서 하포를 노리는 수가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상, 궁이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상으로 이쪽에 포를 지킬 수는 없는 모양이고요. 만약에 궁중 사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포가 면포가 앞으로 뛰면 이쪽 차도 노려지면서 우측의 포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외통까지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한에서 이렇게 차장군을 불러서 한 번 정도 수를 벌더라도 사만 막더라도 더 이상 공격할 수단은 없고 여기서 만약에 김희상 선수가 궁을 이렇게 안쪽으로만 들어서면 오히려 이근 선수가 외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 떠서 포장군을 부르면서 포와 마를 동시에 위협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걸 막겠다고 마가 이렇게 방어라도 한다 치면 오히려 이렇게 상을 취하면서 이때는 사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궁이 틀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예 포를 잡으면서 차로 포를 잡으며 경기가 아예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꼭 진행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이근 선수가 조금만 여기서 좀 한수만 참았더라면 좀 무난하게 점수승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국 포인트 설명까지 살펴봤는데요. 김희상 선수의 중반전 이후 꼼꼼한 행마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강전 마지막 경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차성균 선수와 계속해서 이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한울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오 메디컬배 오픈 장기 최강전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